안녕하세요. 불만창 기자들의 만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옆에는 정경준 감독 나와 계십니다. 네. 네, 저희가 지난 우루과이전 그 분석 리뷰 방송을 했었는데 조회수는 저희가 이제 생각한 것만큼은 안 나왔지만 소위 꾼들, 업자들이라고 하죠. 축구계 종사하는 분들은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얘기가 정경준 감독 입에서 많이 나왔다는 카타르 현지에서도 그런 평가가 나와서 그 점에 저 개인적으로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감독님께서는 첫 방송 보시고 나서 좀 어떤 좀 생각이 드셨는지, 네, 간략하게. 첫 방송 보고 그 약간 느낌이 이제 해야 될 얘기하고 조금 네. 이렇게 좀 구분이 돼야 되는데 조금 네. 이렇게 좀 섞여서 네. 해야 될 얘기를 마무리 못한 것도 한두 장면이 있어서 네, 뭐 오늘은 그런 실수 안 하고 네. 팩트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가나전 도대체 우리가 뭘 잘했고 뭘 못했는지 정경준 감독의 시선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간략하게 제가 거의 한 1분 컷으로 간략하게 리뷰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선제골은 이제 그 가나가 넣었습니다. 전반 24분에 프리킥 상황에서 살리수 선수가 득점을 했고요. 34분에 그 크로스를 모하메드 쿠두스 선수가 넣으면서 전반은 2대0 한국이 끌려간 채 끝났습니다. 하지만 후반에 이제 이강인 투입되고 나서 이강인 크로스에 의한 조규성의 후반 13분 헤더, 그리고 후반 16분 조규성의 또 다시 김진수의 크로스에 의한 헤더로 2대2 동점을 만들었는데요. 후반 23분에 쿠두스에게 다시 한번 실점하면서 2대3 패배를 했습니다. 간략한 스탯을 보면 슈팅 수는 21대 8, 한국이 거의 3배가량 앞섰습니다. 근데 유효슛은 6대3, 그러니까 그 슈팅 대비 유효슛 비율이 한국이 0.28 약, 그리고 가나가 0.37. 가나가 조금 더 효율적인 공격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전체적인 그 공격 그 횟수나 어떤 위협적인 상황은 한국이 더 많이 만들었는데, 여기 이제 그 피파 스탯을 보면 라인 브레이킹 시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한국이 201개, 그리고 가나가 122개, 한국이 거의 뭐 2배 가까운 그 라인 브레이킹을 성공을 했고요. 수비 라인 브레이킹 성공 횟수도 한국이 19대 5, 19번이나 라인을 뚫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크로스도 46대 13, 그리고 코너킥도 12대 5.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런 크로스나 코너킥 상황을 저희가 잘 살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가나가 골 프리벤션이라고 해서 실점 예방, 실점 대처 측면에서는 21대 8로 앞서면서 수비 쪽에서는 한국보다는 조금 더 단단한 모습을 보였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초반부터 보면요, 일단 라인업은 그 기존의 이재성 선수를 빼고, 그리고 정우영과 권창훈 중심으로 오른쪽 그 라인을 꾸린 게 그 변화의 키였고, 황의조 대신 조규성 선수가 선발 출전한 게 포인트였는데요. 감독님 선발 라인업 보시고 요거 어떻게 오늘 구상을 했구나, 벤투 감독이, 그런 생각이 드셨는지부터. 네. 라인업 구성이 이제 우리 첫 경기 우루과이하고 위쪽에 이제 좀 바뀌었는데, 네. 조기성 선수하고 자군 정우영 선수가 활동량도 많고 앞쪽에서 압박을 잘해요. 네, 네. 그런 컨셉을 위쪽에서부터 이제 압박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이제 위쪽에서 누르고 조금 처졌을 때도 이제 그런 장면들을 잘 했던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구성 자체는 그렇게 나갈 건 나쁘지 않았다. 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전반 한 15분까지는 뭔가 우루과이전의 어떤 그 연장전 느낌으로 비슷한 컨셉의 경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감독님? 제 눈에는 네. 전반전부터 우루과이랑 했던 그 컨셉 그대로 경기를 진행을 했어요. 후반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후반에는 포메이션을 이제 4-3-3으로 조금 바꾼 성향이 있는데, 네, 4-3-3, 4-2-3-1 뭐 미드필드 숫자만 하면 오르락 내리락 하면 되는 거니까 전반에도 그 컨셉을 분명히 갈 수 있었고, 네, 후반에는 처음부터 시작을 이제 그렇게 하는 형태에서 진행을 했는데, 네, 전반에 탈압박이 안 돼서 좀 급하게 위쪽으로 이제 또 던져놓고, 좋았던 장면은 재차 빼져오는 장면들이 되게 좋은 장면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상대가 급격하게 눌리니까 이제 뭐 코너킥도 전반 초반 15분까지 뭐 5-6개 이렇게 맞습니다. 잡아내면서 주도를 했는데, 그 우루과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트피스 상황으로 연계돼서 우리가 찬스를 잡아낼 수도 있고 그게 상대를 눌러놓고 우리가 어렵게 만들어서 하는 것도 하나의 그 경기를 운영하는 전략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지나갔는데 그 세트피스 잡았던 거를 득점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조금 경기 보는 내내 아 이거 흐름이 괜찮긴 한데 조금 불안하다라는 느낌을 제가 사실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한번 축구라는 게 한번 흐름이 탁 틀어지면 그렇죠. 이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계속 조마조마하면서 봤는데 네. 프리킥 그 실점 이후에 네.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빠른 시간에 다시 재차 실점하면서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전반전을 마셨던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전반 실점 장면부터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분이었고요. 여기서 프리킥을 내주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는 지금 5명, 네. 5명이죠. 상대 공격수가 지금 5명 네. 가담하고 세컨볼을 준비하고 있고 저희는 월에 하나, 둘, 셋, 넷, 6명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부족하지 않아요. 네. 차는 순간 근데 골대가 바로 앞에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근데 킥도 잘 들어갔는데 같이 들어가서 좀 싸워줬어야 되는데 네, 네. 이게 조금 미스가 난 것 같아요. 집중력이. 이게 또 핸드볼이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김민재 선수 머리에 맞고 네. 안드레 아이우 선수 손에 맞았습니다. 네. 굉장히 불운한 상황인데 네. 제 눈에 핸드볼로 보이고 제가 이게 너무 속상해서 어제 네. 저녁부터 아침까지 전문가들 막 다 털어가지고 제가 다 연락을 해봤거든요. 네, 네. 이게 왜 도대체 핸드볼이 아니냐. 네.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뭐 불문해요 말씀 얘기하시는 것들 들어보면 즉각적인 반응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피파에서 룰이 이렇게 돼서 즉각적인 반응은 뭐의 기준의 반응이냐까지 제가 다 물어보고 다 했는데 되게 애매모호해요 사실은. 근데 제 눈엔 핸드볼로 보여요. 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불운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주도하다가 한 방 딱 넘어가서 저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축구가 저럴 수 있는데 네. 이 주도하면서 경기를 하다 보면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하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겠지만 이 느낌이라는 게 이 주도하면서도 불안불안한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없애려면 네. 코너킥 그 우리 5번, 6번 할 때 네. 그때 조금 결과를 냈으면 네. 훨씬 더 쉽게 가지 않았을까. 네, 네. 바로 두 번째 실점 장면을 네네. 좀 보고 아까 말씀해주신 코너킥 우리 코너킥 한번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완벽한 노마크 찬스에서 키가 네. 175밖에 안 됩니다. 쿠두 선수가. 근데도 가볍게 헤더골을 넣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좀 지적할 부분이 있다면 좀 어디 있을까요, 감독님? 네. 지금 크로스가 들어가는 상황에 동수거든요, 중앙에. 네, 3대 3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이게 33분 46초. 네. 백포를 섰을 때 크로스 올라오면 거의 동수의 상황들이 많이 생겨요. 네, 그래서 뭐 파이브백도 쓰고 양쪽 윙푸드를 떨어뜨리고 측면 사이드백을 지금 김문환 선수가 측면에 딸려 나와 있잖아요. 네, 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 상황 김문환 선수가 저걸 올릴 줄 알고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안 돼요. 사실. 네, 네. 지금은 동수로밖에 수비할 수 없는 상황이고 네. 뒤쪽에 남아 있는 3명 백포 네. 중에 3명 김문환 선수 빼고 네, 김민재, 김영권, 김진수. 네, 더 촘촘하게 안쪽으로 모여 있었어야 돼요. 아. 네, 그래서 존에서 킥이 넘어올 때 맨투맨 전환이 돼서 네. 내 앞에 있는 선수가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도 조금 아쉽고 킥이 워낙에 좋아요. 네. 네, 워낙에 좋고 우리 그 조기성 선수 2골 넣을 때 이강인 선수 또 김진 선수 크로스 넘어갈 때 그 구질로 들어가서 네. 이게 막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렇게 크로스 장면 보면요. 김진수가 조금 빠르게 따라가긴 하지만 이미 네. 킥이 날아가는 순간부터 늦었습니다. 앞에 황인범 선수가 네. 이제 미드필드 지역에서 이제 안쪽에서 막다가 이제 저것도 조금 늦은 상황인데 네. 조금 더 앞쪽에 있었다면 킥을 저렇게 편하게 가지 못했을 텐데 네. 완전히 보고 때리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 장면이 조금 아쉬워요. 여기서 이제 조던 아이유 선수가 오른발 잘 네네네네. 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걸 알았으면 좀 더 오른발 각을 좀 줄였으면 어땠을까? 네,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지금 크로스를 올리는 궤적이 저걸 인스윙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아웃스윙은 이제 밖으로 골대를 벗어나는 거고 네. 지금 인스윙이라 골대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여서 네. 골키퍼도 나오기 어렵고 수비수도 헤딩하기가 어려워요. 진짜. 잘못 건드리면 실점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곳으로 네. 크로스가 너무너무 잘 갔고
또 우리 선수들을 뭐 대체하려고 했지만 사실 상대가 너무너무 잘한 장면이에요. 네. 지금 뭐 말씀하셨다시피 김승규 선수가 킥을 하는 순간 나오려다가 뒷걸음칩니다. 이렇게. 좀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나와서 안 되겠다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 여러모로 그 사이를 잘 파고든 네. 가나의 득점이었고 이게 데미지가 엄청 크죠. 이제 월드컵 같은 무대에서 두 골을 먼저 내준다는 거는 사실 뒤집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그런 뜻이 되고 실제로 전반은 0대 2로 끝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코너킥 왜냐면 전반 코너킥이 7개입니다, 한국이. 네. 근데 감독님과 어제 경기 보면서도 통화를 했을 때도 좀 비슷한 패턴으로 계속 그 운영을 한다. 네. 가나 수비수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존을 꾸린 상태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조금 좀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도 이제 손흥민과 권창훈이 네네. 둘이 같이 동시에 준비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바로 올립니다. 상대 앞에 지금 3명의 선수가 존으로 서 있고 네, 자 지금 건드리는 순간 포인트 앞쪽에 한 명이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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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 선수를 맞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볼이 흐르는 상황이에요. 상대가 존으로 서 있는 앞에 포인트 저 선수는 짧게 들어오는 볼을 이제 막는 게 주 임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저 선수 앞에서 건드릴 수 있는 지금의 같은 움직임을 하면 네. 맞아서 바로 들어가든지 뒤쪽으로 흘려줄 수 있어요. 음. 나오는 선수보다 내가 지금처럼 저렇게 앞에 들어가 있으면 네. 이 장면 하나 말고는 거의 포인트에 다 걸렸단 말이에요. 아. 코너킥이. 네, 그래서 네. 찰 때 기준이 네. 앞에 포인트를 넘겨서 차든지 네. 앞에 넘기는 것이 오늘 킥이 그걸 넘기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전략적으로 그 포인트 앞쪽에 사람을 하나 세우는 거예요. 세워서 그 선수의 의무는 네. 거기 포인트가 볼을 못 건드리게 하고 통과시키는 일을 주로 맡기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에 잡고 걸리면 포인트 앞에다가 그걸 건드려서 포인트한테 차단당하지 않게끔 통과시키게끔 하는 그런 전략적인 걸 하나 하든지 네. 아니면 그 지금 네. 서 있는 3명의 존 포인트가 네. 11분 18초 상황입니다. 지금 코너킥 시작 지점에 세워놨을 때 볼 기준의 포인트란 말이에요. 네, 네, 네. 볼이 이동해서 밖으로 나오면 저 포인트는 나오든지 무르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저 포인트가 의미가 없는 포인트예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볼을 이동시킨 후에 킥을 하면 그 포인트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아. 그러니까 상대가 후리로 저기서 하는 게 아니라 네. 포인트를 의미 없게 만들어서 음. 포인트 뒤쪽으로 차든 앞쪽으로 차든 하는 방법과 네. 포인트 앞에다가 놓고 그 포인트를 앞에서 건드려서 포인트가 볼을 차단 못하게 하는 방법을 같이 했다면 네. 뭐 좋은 찬스가 나지 않았을까? 아.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찬스가 계속 있었는데 한국이 못 살렸고 네, 결국은 먼저 선제 실점하는 근데 저희가 이제 2차전 징크스를 얘기를 하잖아요, 감독님. 근데 월드컵 11번 올라가서 저희가 이제 4무 7패 한 번도 2차전에서 못 이겼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선제 득점이 없습니다, 2차전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16강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역사가. 이번에도 물론 많이 어려워졌기도 했고요. 이 경기 15분 20분 동안 우리가 주도하면서도 네. 득점하지 못했는데 네. 제가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좀 서두른다라는 감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꼭 이겨야 되는 경기고 네. 결과를 갖고 와야 우리가 16강을 갈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어서 네. 선수들이 조금 좀 많이 좀 마음이 좀 급했나? 네. 좀 뭐라도 빨리 좀 이렇게 좀 결과를 보고 싶고 뭐 이렇게 하고 싶어서 조금 급하게 서두른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탈압박 형태도 우루과이전과 비슷하게 진행을 했지만 네. 주로 막혀서 위쪽으로 이제 때려놓고 밀고 들어가는 형태에서 그 경기 운영을 했단 말이죠. 네, 네, 네. 근데 뺏긴 다음에 재차 뺏어올 때 경기장 안에 포메이션 형태 볼 중심으로 선수들을 배치를 잘 해놔서 네. 뺏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이 시간까지 제가 보면서 탈압박을 그 전보다 잘 하지 못하는데 형태가 잘 안 빠지는데 네. 상대가 계속 저렇게 눌리키는 건 우리가 그 앞에서 속도를 내서 그 공간을 잘 쥐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계속 제 느낌이 뭐였냐면 네. 야 이거 서두르는데 이러다가 미스가 나올 텐데 이게 경기 흐름이 이제 이렇게 가버리면 실점을 하게 되면 이거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내가 계속 받았어요. 아. 저희가 이제 몰아붙이는 상황이지만 그 네. 불안감이죠. 네네네. 네. 서두르지 않고 우리가 준비했던 거를 차근차근 한다면 네. 충분히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을 텐데 네.
그게 조금 서둘렀던 게 네. 지금 수비 우리 2실점 했던 그 조그마한 실수들이 네. 굉장히 힘든 상황이 음. 됐던 것 같아요. 네. 상대는 정말 기회가 없었고 처음에 이득점이 두 번의 슛에서 나왔습니다. 맞아요. 네. 예. 그 정도로 상대는 좀 여유 있게 지키면서 기회를 엿봤는데 두 방에 한국이 초반에 좀 나가 떨어진 그런 케이스가 됐고요. 뭐 탈압박 얘기도 좀 하셨었는데 서두르는 거는 그 초반에도 좀 그랬지만 특히 두 번째 조규성 선수가 동점골을 넣고 나서도 네, 맞아요. 네, 약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지 거기서도 좀 서둘렀던 장면이 조금 나옵니다. 네. 그 우리가 전반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마치고 네. 후반 시작하면서 저희가 두 골을 넣었어요. 네. 그리고 흐름이 이제 우리 쪽으로 완전히 넘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상황을 다시 한번 되살려 보면 네. 이게 리그가 아니라 토너먼트는 한 번 경기로 끝나는 거고 결과가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네, 네, 네. 2대 상황이면 사실 우리보다는 가나가 훨씬 더 난 급할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렇죠. 조금 더 내려서라는 게 아니라 네. 조금 더 냉정하게 우리가 우루과이처럼 경기 운영하면서 지배했던 그런 경기 운영을 했다면 네. 저는 분명히 결과를 더 갖고 올 확률이 높았다고 봐요. 음. 근데 그 흐름 우리가 두 골 넣고 쫓아가고 네. 금방 또 늘 것 같고 이제 막 이런 흐름이 되다 보니까 네. 또 무리하게 이제 공격 나가다가 음. 압박이 안 되는데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네. 실점하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근데 네. 아주 그 측면 쪽에서 아주 사소한 실수였는데 네. 그게 또 연동이 돼서 또 실점까지 가는 상황이 되고 하니까 음. 그냥 조규성 선수가 저렇게 안 가도 돼요. 네. 지금 저쪽이 벌써 우리가 지금 막을 수 있는 숫자적으로 앞쪽에서 막을 수 없는 상태여서 네. 22분 41초 상황입니다. 중앙에 잘 지키고 있으면 되고 네. 뭐 지금 갔어도 사실 큰 문제는 없는데 네. 저렇게 가지 않아도 돼요. 그냥 서 있으면 되고. 음. 예. 자 지금 오른쪽 김문환 선수 쪽인데 지금 네. 2대 1이 걸린 상황이에요. 네, 22분 지금 볼을 44초. 쥐고 있고 측면이 도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서포트 해주는 미드필드가 하나 있어요. 네. 이건 볼 앞에 있는 선수를 막으면서 저쪽 선수를 먼저 견제해서 갔어야 돼요. 네. 22분 45초 상황입니다. 측면 도는 사람을 오른쪽 사이드백 보는 그 김문환 선수가 먼저 김문환이. 봤으면 네.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었어요. 근데 돌고 난 다음에 가서 네. 막을 수가 없었어요. 아. 벌써 스피드가 뒤쳐져 있어서 정우영 선수가 카바를 너무너무 잘 해줬어요. 네. 그래서 2대1 상황을 지금 2대2 동수로 지금 만든 거거든요. 네.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게 처음부터 우리 위험 지역에서 크로스 넘어올 때 네. 존에서 맨투맨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내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음. 지금 골대 앞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저게 존에서 맨투맨으로 이제 전환해서 잡아야 되는 상황. 네. 22분 48초 상황. 네. 네. 그래서 존에서 맨투맨으로 잡았으면 네. 뭐 지금 저 선수가 슈팅을 할 수 없고 안 차단은 아마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뒤쪽에 있던 김진수 선수도 저긴 존이 아니라 이제 맨투맨으로 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래서 몸을 날리지만 그 네, 몸을 반발 벌써 안쪽에 좁혀 있어서 네. 벌써 늦었어요. 아, 이 각이 나온 거죠? 크로스에게. 네. 뭐 가나 입장에서 정석 같은 측면에 지금 2대1에서 잡지 못했고 네. 존에서 맨투맨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네. 잡지 못했어요. 근데 숫자가 부족한 게 아니라 네. 이게 이제 볼을 쳐다보고 있다가 이제 상대를 놓친 거거든요. 네, 네. 사실 훈련도 많이 해요. 훈련도 네, 많이 네. 하고 투블럭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측면에 일부러 볼을 던져놓고 저런 형태를 만들어서 우리가 훈련을 많이 하는데 네. 저거 하나가 사실은 결과를 내느냐 못 내느냐 결정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공격도 형태 잡고서 상대를 어렵게 하는 게 있지만 수비도 비슷한 상황으로 저렇게 상대가 크로스 올라올 때 존에서 맨투맨으로 전환하면서 막아낼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요거 보면서 야 저게 바로 결과 내는 건데 저거 네, 네. 조금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결론적으로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 뭐 심판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네, 네. 그런 뭐 부상 얘기도 나오지만 결국은 이제 피파 랭킹 51인 가나한테 3골을 먹었다는 거는 저는 요거는 좀 반드시 좀 비판을 해야 되는 지점이다. 네, 네. 왜냐하면 어쨌거나 3실점은 이 누구의 탓도 아니고 저희 수비 뭐 전체적인 한국의 실력의 문제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예, 그 점은 좀 짚고 가고 싶다. 네, 축구가 네. 사실 변수가 가장 많이 벌어지는 스포츠고 그래서 또 더 매력적인 스포츠라고도 하고 네, 네. 우리가 독일 잡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우루과이한테도 대등한 경기하고 좋은 경기 했던 것도 네, 피파 랭킹으로 따지면 사실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네, 축구라는 게 그렇죠. 변수가 많아요. 많은 선수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실수, 우리가 해야 될 걸 못했을 때 또 상대가 잘한 건 잘한 걸 존중해주고 우리가 또 그만큼 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조금의 실수가 이게 결정적으로 이제 결과 내는 거에 조금 어려움이 되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제 눈에는 참 많이 안타까워 보였어요. 이게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상황에 네. 야, 왜 저 상황에 저런 것들이 됐을까? 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안타깝고 고생한 선수들이 정말 힘들게 어렵게 해서 저런 장면들 한두 미스 장면 때문에 그러니까요. 허무하잖아요. 예, 이거를 네. 결과를 뭐 본인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네. 같이 생활했던 선배로서 아니면 뭐 이 좀 많이 좀 저도 좀 힘들더라고요. 이거 네, 보는데. 네, 네. 네, 네. 한국이 일단 득점한 과정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전반 44분 감독님께서 갖고 온 자료 보면 크로스를 시도 안 한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시도를 하다가 이제 후반에 맞아 떨어진 건데요. 44분 14초 상황입니다. 황인범 선수가 왼쪽 대각선 지점에서 문전으로 올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지금 상황을 이제 보완 장면에서 내가 크로스 네. 올라오는 거하고 문전 움직임 하는 거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이 장면을 하나 더 뽑아놓은 건데 네, 지금 크로스 속도도 그렇고 권창훈 선수 아니어도 저 위치에 만약 우리 선수가 두 명 더 포지션별로 하면 두 명이 더 들어가 있어야 되죠. 네, 일단 숫자도 적고 상대보다 한 사람 숫자가 적죠. 우리 실점할 땐 동수였단 말이에요. 네, 최소한 그렇죠. 동수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숫자도 적고 상대는 우리한테 크로스 올릴 때 수비하고 골키퍼 사이에다가 올려놓고 네, 밀고 들어가면서 헤딩을 한단 말이에요. 음. 골키퍼가 못 나오게. 네, 근데 저희 상황을 보면 자리 잡고 있는 수비 앞으로 달려 들어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상대는 자리를 다 잡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거는 그 확률이 좀 떨어지죠. 저렇게 크로스가 올라오고 저런 위치에서 스타팅 포인트 자체가 벌써 진 상태거든요. 저렇게 네, 되면. 네. 그러니까 위협적인 헤더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숫자는 많을수록 좋은데 숫자가 적어도 효과적인 그 크로스를 받아낼 수 있는 상대를 어렵게 할 수 있는 건 네. 이 블럭 사이에 월 사이 껴 있어야 되거든요. 월사. 껴 있는 상황에서 네, 숫자가 많다면 한쪽으로 몰아버리고 브로킹 형식을 들어갈 수도 있는데 네. 지금 형태에서는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월 사이에 그 상대 블럭 사이에 껴 있다가 네, 밀고 들어가면서 그 볼이 앞으로 올지 뒤로 올지는 사실 찰 때 공이 넘어오면서 판단을 하고 미리 네. 판단할 수가 없단 네,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확률을 높이려면 더 깊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크로스를 받는다고 하면. 네, 예, 저거는 지금 연계 프라이가 아니라 누가 봐도 크로스를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있었으면 네. 조금 더 저기는 이제 맞으면 득점할 수 있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뒤에서 저렇게 달려 들어가고 상대는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수비가 조금 더 훨씬 더 유리한 훨씬 상황이 보입니다. 되겠죠. 예. 네, 딱 봐도 권재원 선수는 거의 맞추는데 의의를 둔 듯한 어쨌든 네, 어쩔 수 그러니까 없이. 갈 데가 갈 위치가 없어요. 수비한테 벌써 자리가 잡혀 있어서. 네, 네. 근데 거의 뭐 한국 득점 장면 보면요. 약간 10번 찍어서 결국 나무를 쓰러뜨린 것 같습니다. 후반 7분 크로스 상황인데 어떤 0점 조준을 합니다. 여기서요. 상대 깊은 지역에서 네. 이제 김진수 선수가 크로스를 올리는 거예요. 네,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6분 58초 상황인데 형태를 보면 숫자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다. 한국이. 네, 네, 네. 그래서 정용 선수가 왼쪽으로 찔러주고 김진수 선수가 크로스 올리는 상황입니다. 조규성 선수 위치를 한번 보세요. 네. 그죠? 깊이 월 사이. 들어가 있죠. 네, 예, 월 네. 사이에 껴 있죠. 아, 저게 조금만 더 앞으로 왔다면 네. 저거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지금 헤딩을 한 거거든요. 근데 볼이 조금만 더 네. 골키퍼하고 수비 사이 공간으로 조금만 더 앞으로 들어왔다면 네. 저거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득점이에요. 근데 이 궤적도 좋고 네. 속도도 좋았는데 살짝 뒤로 오는 볼을 조기성 선수가 몸을 틀으면서 지금 네. 헤딩을 한 거거든요. 이것도 잘했네요. 근데도 이것도.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이에요. 네, 네. 근데 크로스하고 문전에서 크로스 올리는 거하고 문전에서 위치 잡는 게 네.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건 넣냐 못 넣냐의 차이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조기성 선수가 수비 사이로 재빠르게 와서 자리 네, 잡습니다. 네, 네, 네. 예. 야, 기가 막히네요. 어쨌거나 이게 좀 우위에 그쳤지만 분위기를 끌고 가는 데는 좀 도움이 됐습니다. 이제 조기성 그렇죠. 선수도 크로스를 하고 문전 움직임을 할 땐 지금처럼 하면 확률이 훨씬 높죠. 네. 이제 김진 선수도 감 잡았고 네, 맞아요. 이제 바로 이제 12분 상황 바로 5분 뒤입니다. 이거 고작 5분 뒤에 이제 선제골 나오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나오자마자 1분 거의 한 첫 터치가 이제 크로스였습니다.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직접 뺐죠 공을. 네네 뺏어서 네, 크로스. 이거 지금 조기성 혼자밖에 없었어요. 네. 같은 라인에 껴 있고 네. 이강인 선수가
선수를 보고 차는 게 아니라 골키퍼 사이 그 뒷공간에 감는단 말이에요. 아, 12분 16초 상황입니다. 네, 땅 뜰 때 볼이 탕 떠날 때 상대 수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 네. 놓쳤죠. 네. 왜? 내 뒤에 있기 때문에. 아. 저건 잡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자꾸 갭사이에 끼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저 볼이 앞으로 오는 건 저 수비 선수가 막을 수 있어요. 네, 네. 왜? 내 앞에 있는 시야에 잡히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렇게 들어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아. 이거 그 가나의 두 번째 골과 어떻게 어떤 면에서는 좀 비슷한 면이 있네요. 제가 그래서 네. 상대가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아. 네, 네. 이건 우리가 잘했고 우리가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아, 네. 그 사이에 껴있는 조기성을 발견하고 이거 누가 봐도 조기성만을 위한 크로스입니다, 진짜. 이건 네. 넣으세요 하고 주는 겁니다. 네. 강인이가 너무 잘했어요. 잘 넣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도 아, 헤더 잘하네요. 네, 몸을 원래 딱 뭐 조기성 선수 K리그에서 헤딩 제공권 이건 뭐 네. 워낙 잘하는 선수니까. 네. 여기서 이제 아프리카 팀들을 보면요. 그 이 전에 그 카메룬과 세르비아전도 보면 확 무너졌다가 확 몰아쳐서 결국 3대 3으로 끝났거든요. 가나도 지난 포르투갈전에도 그랬고 확실히 흐름을 잘 타는 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나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바로 또 후반 15분에 3분 뒤에 바로 동점골까지 나옵니다. 손흥민 선수가 달려들어간 김진수 선수가 주고 여기서 15분 3초 장면. 네, 여기 화면에는 이제 아무도 없거든요. 네네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네. 이런 상황이 됐는지. 네. 자 여기서 연결. 흥민이가 15분 이제 1초. 예, 네. 손흥민 선수가 앞에 김진수 선수한테 지금 패스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볼이 조금 길었어요. 아, 네, 네. 그리고 김진수 선수는 크로스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네. 가장 끝라인에서 아웃되기 전에 차야 돼요. 네, 네. 근데 저거를 골키퍼하고 수비 사이에 놓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의 속도로 뛰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저거를 저기다 놓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훈련을 시킬 때 네. 깊은 지역, 그러니까 상대 그 컵백 위치까지 지금 김진수 선수가 크로스 올리는 위치가 지금 컵백 위치 굉장히 깊이 안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저기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크로스 질은 앞쪽보다는 뒤쪽에다 띄워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격수들이 뒤쪽에서 날라 들어가면서 하면 상대 수비 위쪽에서 타겟을 잡을 수가 있어요. 네네. 타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찍어내리죠. 예. 예, 딱 그 장면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 첫 장면 이강인 선수가 줬던 크로스하고는 좀 달라요. 네. 이강인 선수는 지금 손흥민 선수 위치에서 보고 감아준 거고 네. 김진수 선수는 볼 속도를 쫓아가면서 네. 컵백 형식이지만 뒤쪽에다 띄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게 이제 앞쪽에다 놓으려고 했으면 아마 잘렸을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좀 길어서 나가기 전에 급하게 지금 차는 거거든요. 와, 이거 진짜 딱 엔드라인 걸쳐서 거의 예, 예, 예. 근데 앞쪽에 지금 우리 선수가 없죠. 네. 근데 뒤쪽에다가 골키퍼를 넘어가게 지금 찬단 말이에요. 네, 네. 저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아. 너무 잘했어요. 이것도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상대가 막을 수 없어요. 이렇게 넘어가면. 아. 네. 거기에 뭐 뒤에 타점 좋은 조기성 선수가 날라 들어가니까 네. 저거는 상대가 막을 수 없죠. 앞에 블록 다 빠졌잖아요. 그죠? 아. 조기성 선수도 잘했지만 네. 김진우 선수가 네. 너무너무 잘했어요. 진짜 이때까지만 해도 최소 비기거나 뒤집을 수 있겠다. 분위기 탔다. 이거 넣고 나서 네. 이게 제가 와이드 영상이 아니라 이제 TV 지나가면서 이제 중계를 보면서 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네. 카운터를 한번 당하는 장면이 있어요. 아, 네. 근데 네. 뒤쪽에 그때 랩타임을 따로 뽑아놓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뒤에 이 여갑박 형태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냥 막 나가서 양쪽으로 털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네. 2대 상황이면 내려앉는 게 아니라 똑같은 경기 운영을 하되 우리가 지킬 건 지키면서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결과를 내려면 공격에도 지켜야 될 게 있지만 수비에도 분명히 지켜야 될 게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추가 실점하면 근데 안 되죠. 네. 이렇게 밀고 나가버리면 이거 한 방에 조금 위험해질 수 있는데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흐름이 또 그쪽으로 우리가 전반에 20점에서 어려워졌다가 네. 후반에 2득점 하면서 다시 기회를 잡았는데 이렇게 잘못하면 또 다시 넘어갈 수 있는데라는 그런 불안감이 또 오더라고요.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가나가 스스로 분위기를 다시 가져온 게 아니라 한국이 내준 걸 수도 있겠네요. 그죠, 감독님? 늘려고 네. 너무 뒤쪽에 우리가 이 밸런스를 잡지 않고 우리가 기존에 아. 하던 틀대로 했어야 되는데 네. 이제 두 골 넣고 이제 도치되다 보니까 네. 이 뒤쪽에 이제 여갑박 형태를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나가면 카운터를 당하는 아.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거 컨트롤을 좀 선수들이 이 네. 흥분을 했을 때 네네. 우리가 조금 더 침착하게 물론 했겠지만 네. 그게 좀 많이 아쉬웠어요. 지금 상황을 보면서. 일단 좀 어수선해지긴 했습니다. 뭐 허인범 선수 다치기도 했고
네, 가나도 선수 교체를 통해서 좀 변화를 준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네, 이렇게 잘 흘러가다가 이제 야, 아까 처음에 저희가 좀 초반에 말씀드렸던 장면에서 측면에서 공격 한 번에 사실 이전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공격이 가나가 후반 들어서 네, 여기서 실점하면서 이게 결승골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도 이제 한국이 이제 몰아붙이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제 93분에 뭐 이강인의 패스에 의한 조규성 슈팅 장면이라던가 95분에 이번에도 이강인 크로스에 의한 뭐 조규성 뭐 파울 장면, 그런 장면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숫자 가운데 지금 동수로 다 채웠어요. 네, 추가 시간 5분 5초입니다. 저희 5명 같이 이제 동수로 채웠어요. 네. 더 사이에 더 깊이 껴야 돼요. 저기 문전 앞에 있는 사람들이. 예. 한 1m, 2m씩 앞으로 가서 예, 더 같은 라인에 끼어 있어야 돼요. 아. 예, 같은 라인에 껴서 네. 볼이 넘어오면 네. 앞블럭을 넘어오면 뒷블럭, 뒷블럭 넘어오면 그 뒷블럭 사이사이에 다 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약간 늦은 네, 감이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그 처음에 이제 권창훈 선수가 헤딩한 장면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제 네, 느낌엔. 네, 네, 네. 조금만 더 앞에 껴 있었으면 네. 지금 그 두 번째 선수 수비 블럭 두 번째 선수 하잖아요. 네. 그 선수 앞쪽에서 저거는 아. 헤딩을 시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사실 크로스의 질은 너무 괜찮았는데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예. 조기성 선수가 좀 뒤늦게 뛰다 보니까 머리에 맞추지 못하는 그런 예, 뒤쪽에 붙었다가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네. 못 쫓아가는 상황. 쫓아가는 상황입니다. 네. 추가 시간 10분이었지만 결국은 득점하지 못하면서 끝납니다. 그럼 이거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이거 네. 이게 보는 분 입장에서는 코너킥 아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네, 코너킥 주고 끝내면 어떠냐. 네. 뭐 아침에 뉴스하고 좀 저도 찾아봤는데 네. 자기 시간은 다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루즈타임 10분이 들어왔고 네. 제가 이해 못하는 건 루즈타임 10분이 들어왔고 그 10분을 뛰면서 뭐 또 부상으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볼 나웃되고 그쵸. 뭐 이런 상황들이 쭉 됐을 거란 말이에요. 네, 네, 추가 시간이 더 분명히 그건 심판 재량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네. 시간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마지막 이게 이 저 한 장면을 더 한다고 해서 그 시간이 넘어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저 시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었다고 난 생각을 해요. 근데 저기서 바로 끝낸 건 그렇죠. 너무 여기서 감독이 안타까운 뛰어옵니다. 상황입니다. 예. 이제 감독님도 이제 충분히 저럴 수 있죠. 네, 프로 감독 오래 하셨으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예.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강하게 항의하고 퇴장을 어쨌든 퇴장을 감수한 어떤 행동으로 보이거든요. 퇴장을 당한 건 뭐 굉장히 좀 뭐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저 네. 상황에서 흥분하지 않을 감독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사실 분위기상으로는 득점을 할 수 있었다고도 생각이 들지만 퇴장을 주면서 기자회견 못 들어갔고요. 그리고 다음 경기 포르투갈전에 벤치 못 앉고 그렇더라고요. 연락도 못 하고 하프타임에도 못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데미지가 큰 어떤 행동이 됐습니다. 이제 기나긴 시간 감독님과 분석을 해봤는데 혹시 그 월 사이에 들어가는 움직임, 가나의 두 번째 득점 그리고 우리의 두 번째 득점 장면에서 나온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 우리가 서두른감이 있었다. 그리고 탈압박도 얘기해 주셨는데 전체적인 좀 총평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좀 해주신다면. 네. 첫 경기 리뷰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뭐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네. 경기 운영 또 공격 수비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접근 방법이 너무너무 좋고 네. 강팀들을 굉장히 어렵게 또 우리가 찬스를 만들고 주도할 수 있는 형태가 너무너무 좋아요. 네. 선수들이 월드컵에서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데 네. 결과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꼭 해야 되는 것들이 난 있다고 봐요. 지금 하는 거에 우리가 수비를 더 합시다, 공격을 더 합시다. 제가 뭐 그런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라 네. 공격을 할 때는 어떤 거 하나 지켰으면 조금 더 확률이 높고 수비할 때는 압박이 안 되고 내려서서 수비할 때는 뭐를 지켰으면 조금 더 실점을 줄일 수 있고 네. 금방 제가 영상 보면서 만든 투블럭 형태도 마찬가지고 안 되는데 무리하게 앞쪽에서 자꾸 볼 쪽으로 가지 말고 앞쪽에서 상대를 전방 압박을 누를 땐 네. 지금 형태처럼 가감하게 누르고 그런 장면이 가미가 되면 네. 공짜 없잖아요 사실. 그쵸, 그렇게 그쵸. 돼야 상대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게 동반이 되면 지금 노력한 거를 결과 내는데 도움이 훨씬 더 많이 된다고 봐요. 그런 것들을 우리 선수들이 조금 인지를 한다면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뭐 다음 경기 우리가 포르투갈 꼭 이기고 이제 경우에
뭐 정말 하기 싫은 경우의 수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너무 네. 마음이 아픈데 네. 뭐 마지막 한 경기 남았으니까 네. 또 우리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또 준비했던 것들을 음. 정확하게 우리가 선행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선행 조건을 우리가 충족시켜서 우리가 잘하는 걸 거기에 자꾸 가미해서 그걸 가지고 성적을 충분히 전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힘내고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네. 한다면 음. 마지막까지 한번 해볼 만하다. 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독님 그 카자네 기적에 어쨌든간 일조를 한 코치로서 이 1, 2차전과 3차전 준비할 때 왜냐면 그때도 1, 2차전 때 결과가 안 좋아서 힘들었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지 마지막에 그런 기적을 일으킬 확률이 올라가는지만 좀 힌트를 주신다면 경험을 토대로. 예. 글쎄요. 저 제 사이즈를 말씀드리면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모든 팀이 16강을 원하고 강팀은 우승을 원할 테고 16강 지나면 8강을 원할 테고 네. 또 그 이상의 성적을 원할 텐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건 다 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고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 생각도 물론 마찬가지로 4강 가고 8강 16강 가고 8강 가고 4강 갔으면 좋겠다 이런 네. 마음이었지만 지금 내가 하는 내 파트에서 최선을 다하면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그 희망을 이룰 수 있다. 왜 그 사람들도 똑같은 우승하고 싶고 16강 들고 싶고 그런 목적으로 분명히 월드컵으로 왔으니까 네.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건 지금 내가 하는 거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그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 해서 조금 더 열심히 분석하고 네. 조금 더 선수들하고 할 수 있는 뭐 이런 스킨십도 하고 훈련하면서 선수들하고 또 소통 많이 하고 그랬던 게 나중에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네. 그런 기적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도 결과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걸 자꾸 걱정하지 말고 지금 본인이 할 수 있는 뭐 피곤한 선수는 잘 먹고 잘 쉬고 네. 뭐 어떻게 회복할 거에 집중을 하고 또 뭐 훈련할 땐 또 훈련 자기 파트에서 어떻게 하는 것들이 네. 결과 내는 거에 최선이 방법인지 그런 걸 고민을 해서 집중을 하면 그게 조금 더 확률이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꼼수는 없네요. 그냥 딱 공짜가 어디 있어요? 정도를 걸어야지만 네. 어떤 기적에 가까워질 수 있다. 네. 네, 그렇게 뭐 그렇게 열심히 다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네. 또 받아들이고 또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일단 저희는 뭐 3차전에 잘한 기억이 많기 때문에 네. 예전 뭐 9-8 때 벨기에전도 그렇고 맞아요. 이번 지난 그 독일전도 그렇고 좀 포르투갈이 분명 H조 최강자지만 일단 동기부여 측면에서나 여러모로 그래도 이변을 한번 쓸 수 있지 않을까. 사우디나 일본처럼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다음 방송은 아마도 감독님과 16강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방송을 한번 했으면 좋을 맞아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제 정경준 감독 지니어스 전과 함께 가나전 리뷰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포르투갈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